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재미있는 민법 시간이죠. 민법이 항상 제일 재밌죠. 공법은 해도 모르겠고 개론은 들어도 헷갈리죠. 민법이 가장 정직합니다. 민법은 공부한 만큼 양이 오릅니다. 자, 오늘은 270페이지 이제 저당권 편을 하겠습니다. 저당권은 보통 두 문제 나오는데 한 문제 맞춰도 합격가 가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한 문제 맞추면 됩니다. 그러니까 쉬운 거 위주로 한 문제 맞추면 돼요. 자, 270페이지입니다. 일단 저당권 들어가기 전에 기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칠판 놓으셔가지고 일단 담보물권의 통일성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채권이 크게 두 가지죠. 어떤 채권은 담보권이 따라 나오는 채권이 있고 반면 담보가 없는 채권이 있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이 A는 채권을 담보하기 때문에 채권을 담보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P를 써서 피담보 채권 또는 피담보 채무 같은 말입니다. 반면 여기는 담보가 없죠. 그래서 그냥 일반 채권 또는 무담보 채권이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이쪽을 공부하죠. 자, 그럼 채권과 담보물권 중에 주종을 따지면 어떤 게 주된 권리일까요? 채권이 주된 권리죠. 돈을 빌려야 유치권이나 저당권 나오겠죠. 그래서 채권이 주된 권리고 이게 따라 나오는 종된 권리입니다. 그 뒤에 있잖아요, 이게. 그리고 엄마 자식 따지면 이게 모권 엄마예요. 이게 따라 나오는 자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자, 이 저당권 등 담보물권은 반드시 앞에 채권이 있어야 되고 채권이 없으면 저당권 등 담보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주된 권리, 엄마가 있어야 자식이 나오겠죠. 반대로 담보권 없이 그냥 채권만 존재할 수 있죠. 옆 사람에게 10,000원을 빌려줘요. 아파트에 저당됐습니까? 그래서 자, 담보권 없이 채권만 존재할 수 있죠. 반대로 채권 없이 담보권만 존재할 수 없다. 그걸 꼭 기억합니다. 먼저 부동산을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격이 X부동산인데 우리 3억 채권 가지고 이 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현재 이 채권이 주된 권리 엄마 그리고 저당권이 종된 권리 자식이었죠. 현재 우리에게는 채권도 있고 저당권이 있는데 여기서 채권이 소멸합니다. 그럼 엄마가 죽으면 자식도 죽어요. 저당권은 반드시 채권이 꼭 있어야 되죠. 담보권은. 그래서 채권이 없으면 저당권 주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죽으면 자식도 죽는다. 모자로 하세요. 그래서 법조문 자 369조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 이게 피담보 채권 두 글자로 죄송합니다. 엄마가 시완성 기타 사유로 인한 소멸한 때 그러니까 엄마가 죽었잖아요. 그럼 자식도 소멸한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수반성 가셔가지고 다시 갑부동산에 우리 3억 채권 가지고 저당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채권이 주된 권리 엄마가 되고 저당권이 종된 권리 자식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갓난애기 신생아예요. 이제 엄마가 되고 얘가 신생아 자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채권도 있고 저당권도 있고 채권 저당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 우리 병에게 채권을 양도합니다. 그럼 주된 권리 양도하면 특약이 없는 한 종된 권리 양도도 여기 포함시켜져요. 그래서 병은 채권도 취득하고 단 저당권은 당연히 이전 등기해야 취득하는 거죠. 둘 다 취득합니다. 근데 이번에 보세요. 자, 저당권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 병에게 채권만 양도할 수 있을까요? 저당권은 가만히 두고 채권만 양도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권만 존재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럼 저당권 혼자 남았죠. 그럼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저당권은 반드시 엄마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담보가 없는 일반 채권 또는 무담보 채권을 양도합니다. 다음 세 번째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아까 채권만 양도할 수 있죠. 반대로 채권과 분리해서 담보물권 저당권만 양도할 수 있을까요? 이건 안 되죠. 왜냐하면 저당권은 반드시 누구랑 함께? 엄마 채권과 함께. 저당권은 반드시 채권이 있어야 돼요. 채권은 내버려두고 저당권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게 361조예요. 자,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이 피담보 채권 엄마랑 분리해서 타인에게 양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당권만 양도 안 돼요.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 담보하지 못합니다.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자, 그럼 저당권은 양도할 수 있나요? 양도할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엄마랑 함께 양도합니다. 엄마 등에 옆에서 가는 거죠. 자식만 넘어갈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모자로예요. 자모자로. 엄마 자식이겠죠? 예, 젖먹이 유합니다. 엄마가 집 나가면 자식 따라갑니다. 독한 X는 엄마 혼자만 집 나갈 수 있어요. 그럼 자식은 죽어요. 갓난아기라 자식만 혼자 못 갑니다. 못 간다. 이렇게 모자로 하면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항상 자식은 엄마, 채권과 함께 가야 돼요. 그다음 이제 불가분성. 불가분성은 나눌 수 없다죠. 자, 우리 3억 채권 가지고 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하는데 변제기 때 채무자 값이 2억 5천밖에 못 갚습니다. 그럼 우리는 5천만 원을 못 받았죠. 그럼 이것을 5천만 원째 경매할까요? 그게 아니죠. 불가분성은 채권 전부를 받을 때까지 담보물권은 목적물 전부에 담이 쳐요. 그래서 저걸 5천만 원이 아니라 저 전부, 목적물 전부를 경매하지 5천만 원어치 경매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불가분성이에요. 그 다음 이제 물상대위성의 논점이 제일 많은데, 자, 물상대위는 일단 사유가 써 있습니다. 사유가 멸실훼손 공용징수라고 써 있어요. 그럼 자, 여기 보세요. 사유가 딱 써 있죠. 여기 매매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매매대금 X. 여기 임대차 있습니까? 없죠. 차임 X. 괘씸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매매대금 물상대위 뭐래요? 차임 못합니다. 그러면 자, 국가가 토지를 수용이 아니라 수용은 공용기수인데 국가가 토지를 협의취득했다. 그러니까 국가가 개인에게 토지를 살 수 있죠. 협의취득도 매매예요, 매매. 그러니까 협의취득하면 매매라 그 보상금 물상대위 못합니다. 항상 사유는 딱 써 있어요. 멸실훼손 공용징수 써 있습니다. 그 다음 물상대위려면 목적물을 압류해야 되는데 압류는 누가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당권자가 할 필요 없이 제3자도 가능해요. 단 시기가 중요한데 설정자 빚쟁이에게 목적물이 인도되기 전에 압류해야 돼요. 빚쟁이에게 설정자에게 목적물이 인도돼 버리면 물건이 섞이면 특정성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설정자 빚쟁이에게 인도되기 전에 압류해야 된다. 단 압류는 누가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백의 건물이 있는데 우리 3억 채권 가지고 건물에 저당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럼 저당 목적물이 건물이죠. 근데 건물이 만약에 화재로 소실됐다. 그럼 저당 목적물이 없어지죠. 그리고 만약에 화재보험 들었다면 화재보험금 청구권이 생기거든요. 이게 저당 목적물이 없어지고 대신 생긴 이 가치역 변형물을 이걸 압류해서 저당권자가 먼저 받는 게 물상대입니다. 단 압류는 누가 해도 상관없어요. 제3자 누가 해도 상관없다. 근데 언제까지 하라고요? 이 보험금이 갑돈과 섞여버리면 어떤 돈인지 모릅니다. 특정성을 상실해요. 그래서 이 보험금 청구권이 설정자 갑에게 인도되기 전에 압류해야 됩니다. 인도된 후에는 물상대위 못합니다. 자, 갑부동산에 이제 전세권자 을이 나옵니다. 그리고 1-2라고 저당권 병이 나왔어요. 지금 계속 물상대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자, 을이 돈을 갚지 않으면 병은 뭘 경매하죠? 을이 돈 갚지 않으면 병은 전세권을 경매하죠. 전세권을 경매합니다. 근데 이번에 보세요. 이제 그게 아니고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합니다. 우리가 기피혼나 외웠죠. 기피혼나는 말소등기 없이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말소등기 안에도 이미 소멸해서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전세권 자체를 이제는 경매할 수 없어요. 실행할 수 없다. 대신 자, 전세권이 끝나면 을은 갑에게 전세금 반환 채권이 생기죠. 이게 저당 목적물이 없어지고 대신 생긴 가치역 변형물입니다. 그럼 저당권자는 이제 더 이상 없어진 전세권을 시행할 수 없고 저 전세금 반환 채권을 압류해서 저걸 물상대위 할 수 있다. 더 전세권 실행할 수 없어요. 대신 물상대위권 인정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지금까지 통일성을 봤습니다. 이제 저당권 들어가겠습니다. 자, 저당권 민법에서 저당권 객체는 딱 세 개입니다. 먼저 부동산이 있고,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한 권리, 뭐 공유 지분도 가능해요. 그리고 권리로서 지상권, 전세권 이 권리는 두 가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역권은 될 수 없다 그랬죠? 지역권 X.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민법상 객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법에도 객체가 많은데 민법에는 딱 세 가지. 자, 그리고 이제 유치권은 유치가 점유란 말이죠. 유치권은 목적물을 점유하는 권리인데 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죠.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한 결론 세 가지가 나오고 이 셋 중에 하나는 꼭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으니까 취득 시효할 수 없어요. 그리고 물권적 청구권에서 물권적 반환 청구권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으니까 저당권은 과실에는 그 효력이 원칙 미치지 않습니다. 단 좀 이따 말하겠지만 부동산을 압류했다. 그때는
과실의 효력이 미쳐요. 근데 원래는 미치지 않는다 해서 부동산을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죠.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한 결론 세 가지가 도출됩니다. 그 다음 계약 당사자 볼 텐데, 자, 저당권 설정자, 자,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죠? 부동산 가치가 중요한 거지 누구 소유인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채무자도 가능하고 제3자도 가능합니다. 제3자를 물상무적인 그랬죠? 가능하다. 근데 반면 저당권자는 다릅니다. 자, 저당권자는 원칙 채권자 하나죠. 제3자 될 수 없습니다. 아까 했잖아요. 엄마 밑에 자식이 있어야 돼요. 다시 아까 엄마 밑에 자식이 있어야 된다. 원래 제3자 안 됩니다. 이거 비교해서 작년 시험에 나왔죠. 근데 예외적으로 채권자, 채무자, 제3자가 합의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 자식을 입양시킬 수 있다. 예외적 입양시켜요. 원래는 엄마 밑에 자식이 있어야 되고 원래는 안 됩니다. 이거 두 개 잘 비교하세요. 그러니까 엄마 자식으로 다 끝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제3취득자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 개념만 정확히 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일단 자, 제3취득자 이 사람 채무자입니까 아닙니까? 채무자이다 아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채무자 아닙니다. 왜 채무자 아니에요? 채무자라고 안 써있죠. 채무자는 글자 수가 채무자 딱 세 글자죠. 글자 수가 다르잖아요. 채무자는 딱 세 글자예요. 두 글자도 아니고 네 글자도 아니에요. 딱 세 글자. 그래서 얘는 채무자 아니다. 자, 그럼 이 사람 누구냐면 부동산에 저당권 있는데 그 부동산에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또는 용의권 취득한 자, 이 자들이 제3취득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얘들은 부동산을 점유합니까 안 합니까? 점유하고 있다가 경매 나오면 쫓겨날, 짐 사서 쫓겨날 이 불쌍한 사람들이 제3취득자입니다. 그러니까 저당권 있는데 밑에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 아니에요.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죠? 안 쫓겨나거든요. 제3취득자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가 경매 나오면 쫓겨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실생활에 이 용의권자 이 사람 엄청 많거든요. 실생활에. 이 사람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가 5억짜리 갑부동산 있는데 이게 시간순서 1번이란 말이에요. 시간순서 두 번째로 저당권 을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근데 그 밑에 뭐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 용의권이죠. 취득한 자. 이대로 경매 나오면 저당권 밑으로 다 권리 소멸해서 쫓겨나죠. 짐 싸서 쫓겨나죠. 이 불쌍한 사람들이 제3취득자. 쫓겨나니까. 근데 이 사람은 실생활에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소유권 취득한 이제 지웁니다. 이제 지워요. 자, 이 소유권 취득한 자 이자가 시험에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마 이자는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엄청 특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본 적 없을 거예요. 아마. 자, 저당권 있는데 소유권 취득한 자, 저당권 있는데 세 번째로 이 소유권 취득한 자, 이자가 제3취득자인데, 자, 시가 5억짜리 부동산에 저당권이 3억 있죠. 우리가 병이라면 보통 둘 중에 하나로 삽니다. 자, 갑이 3억을 빌렸지만 병 나도 대출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병이 그 3억을 갚기로 하고, 병 내가 그 3억을 갚기로 하고 5억짜리 얼마에 사죠? 보통 2억에 사죠. 이런 사람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본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3취득자 아니에요. 자, 이 경우는 자, 병이 3억을 갚기로 하고 5억짜리 2억이 샀죠. 그럼 이제 누가 3억 갚을 채무자죠? 병이 채무자입니다. 이제 병이 채무자예요. 근데 얘는 채무자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병은 본 적 많죠? 제3취득자 아니다. 이건 본 적 없다 그랬어요. 두 번째, 병은 돈 많아서 대출 받을 필요 없어요. 그럼 병은 5억짜리 5억 다 주고 삽니다. 근데 보통 5억 주고 살 때 내 돈 5억에서 이거부터 갚아버리고 사겠죠. 그럼 저당권 없어지면 경매 나와요 안 나와요? 경매 안 나오죠. 그리고 이런 사람 본 적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제3취득자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제3취득자란 자, 둘이 태어나서 오늘 처음 받겠죠. 매매할 때 갑이 사정을 해요. 제가 5억이 필요하니까 오늘 5억에 사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1년 안에 3억을 갚겠어요. 제가 책임지고 1년 안에 3억을 갚을 테니까 나 믿고 5억 다 달래요. 그럼 주는 사람 있겠어요? 본 적 있나요? 본 적 없죠. 이런 엄청 특이한 사람이 제3취득자입니다. 그럼 누가 채무자죠? 갑이 1년 안에 3억을 갚기로 한 갑이 채무자고 병 채무자 아니죠. 이자가 제3취득자입니다. 엄청 특이하죠. 좀 불쌍합니다.
자, 그럼 갑이 3억을 갚아야 할 텐데 갑이 3억을 안 갚아요. 그럼 우리 경매총괄입니다. 그럼 누구 부동산 경매 나왔어요? 병 부동산 경매 나와서 갑이 3억을 안 갚아서 병 소유권 뺏기게 생겼죠. 이 불쌍한 사람이 제3취득자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보호합니다. 불쌍하니까. 자, 이 사람은 내 건 내가 경매받을 수 있어요. 내 거지만 내가 경매를 받을 수 있다. 왜 얘가 경매받을 수 있죠? 채무자 아니니까. 그래서 병은 소유권 안 뺏기려면 내 것을 내가 경매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법조문 363조 2항에서 저작물 소유권 취득한 제3자 이 특이한 사람 얘도 경락인 경매인 될 수 있다. 자, 두 번째. 자, 이제 갑채무를 병이 대의변제하고 저당권 소멸 청구해서 경매가 안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아까 갑부동산의 저당권 우리 있었죠, 3억. 근데 갑이 만약에 돈을 워낙 안 갚아서 지은 이자가 현재 3년분 발생했다. 그럼 갑은 채무자죠. 그럼 채무자는 저당권을 소멸 청구하려면 원금 3억과 지은 이자 전액, 이 전액을 다 변제해야 이걸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무자는 책임 한도가 없어요. 전액을 다 변제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네요. 그럼 병을 뭐라 불러요? 제3취득자. 그럼 채무자 아니죠. 그럼 채무자 아닌 자는 360조에 정한 것만 변제하면 돼요. 그래서 이 원금 3억과 지연이자 3년 중에 1년만, 다시 원금 3억과 이 중에 몇 년만? 1년분만 변제하고 1년분만 대신 변제하고 이걸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전액 변제, 전액. 채무자 아닌 자는 원금 3억과 이 중에 360이 적혀있는 1년분만 변제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채무자 인자와 아닌 자 다릅니다. 근저당 마찬가지. 이게 심히 엄청나요. 근저당 마찬가지예요. 갑부동산은 근저당권에 우리 있는데 채권 최고액이 3억이 됐네요. 근데 갑이 갚아야 할 돈이 3억 5천으로 확정됐다. 그럼 갑은 채무자는 이 전액을 다 변제해야 이걸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어요. 그럼 병을 뭐라 불러요? 제3취득자. 또는 만약에 이 부동산에 물상보증이 따로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물상보증인 채무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아니에요? 글자 수가 다르니까. 채무자는 딱 세 글자 채무자예요. 그러니까 제3취득자 채무자 아니죠. 물상보증인 채무자 아니죠. 이 채무자 아닌 제3자들은 이 전액이 아니라 여기 적혀있는 채권 최고액 3억만 변제하고 이것을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아니니까. 그래서 제3취득자는 지은이자 1년만. 근저당은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지만 채무자는 전액을 다 변제해야 소멸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제3취득자는 자기가 목적물에 비용을 들였다면 경매대가에서 비용 우선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까 갑부동산의 저당권 우리 있었죠? 여기서 채무자가 있고 제3취득자가 있는데 이제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서 우리 경매를 청구했다. 그럼 아까 병이 돈이 많으면 자기가 경락받을 수 있고 경매 안 나오게 갑채무를 병이 대신 변제할 수 있죠. 이건 병이 돈이 남아 돌 때예요. 이제 병 돈 10원도 없네요. 돈 10원도 없는데 경매 청구했어요. 그럼 제3자가 경매 받겠죠. 그럼 소유자 바뀌면 이제 병 쫓겨나죠. 불쌍히 죽겠죠? 근데 그 불쌍한 사람이 목적물에 필요비나 유의비를 들였다면 경매대가에서 1순위로 우선 변제해 줍니다. 그게 이제 327조. 저당물 제3취득자가 부동산 보증 계량을 위해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이나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몇 순위? 1순위예요. 우리가 배당순위 이렇게 외워봤죠? 배당순위가 이렇게 외웠죠? 경비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경비 아저씨 이름이 최당우가 임금을 현금이 아니라 공채로 받는다 외웠어요. 그래서 경비 최당우 임금공채였죠. 그럼 이게 누구죠? 비용이? 이 제3취득자. 물상보증인 아니에요. 제3취득자. 물상보증이라고 중개사법에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얼마나 불쌍해 죽겠죠. 막 미치겠잖아 이게. 그래서 보세요. 우선 변제가 저당권이죠. 이 저당권보다 훨씬 빨라 훨씬. 그리고 최우선 변제보다 더 빨라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외우세요.
경비 최당후 임금공시에서 제3취득자는 경매대가에서 1순위로 우선 상환이나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세 가지 꼭 기억합니다. 이거 나오면 무조건 이거 맞춰야 돼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 저당권 효력 범위에서 자 이제 360조 나왔네요. 피담보채권 범위에서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유약금, 다음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이 여기 있는 지연배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연이자 지연배상 그 말이죠. 그럼 및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여기서 담보한다란 여기 써 있는 것까지 우선 면제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러나 지연배상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이죠. 지연이자에서는 원본 이익될 경과는 1년분의 안에서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도 우선 면제 받는다는 말입니다. 또 우선 면제 받는다. 자, 정리합니다. 그래서 저당권의 360조에서 원본이 있죠. 이자, 유약금,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지연이자 실행비용 담보하죠. 이걸 우리가 외웠습니다. 이렇게 외웠죠. 자, 우리나라는 넘버원이 대통령이에요. 넘버 2 2인자가 국무총리. 그 위에 옛날에 최순실이 있어요. 다시 넘버 1, 2 위에 누가 있었다? 최순실이 있다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자 원본이자 유약금은 다 등기해야 돼요. 그리고 이건 아까 1년분의 하나인다. 이게 360조인데 근데 실생활에는 저당권보다 근저당이 훨씬 많습니다.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을 이익 기재해야 돼요. 3억이라 가정하면 둘 중에 채권자에게 이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실생활에는 저당권보다 근저당이 훨씬 많습니다. 이게 은행, 채권자에게 더 유리하거든요. 자, 왜냐면 이거 다 일일이 등기해야 되죠. 근데 근저당은 이거 다 등기하지 않더라도 등기 안 해도 다 포함돼요. 3억에. 뭐가 편해요? 이게 훨씬 편하죠. 등기 안 해도. 다음 지연이자도 1년 초과분도 다 포함돼요. 최고액 안에. 이게 돈을 더 많이 받고 실행비용은 최고액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게 채권자에게 더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뭘 따져보든 은행, 채권자에게 이게 훨씬 유리하니까 실생활은 거의 다 근저당이 있는 겁니다. 그럼 자, 이 두 가지는 채무자가 아니라 제3자에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경매에서 아까 우선 면제 한도액을 정한 겁니다. 채무자 책임 한도가 아니에요. 아까 채무자는 책임을 전액 변제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건 채무자에게 특히 이거 채무자에게 적용되는 거 아까 아니라고 방금 봤어요. 아까 전에 물상보증이나 제3취득자는 제3자죠. 그 자들에게 아까 이만큼만 변제다고 받고 경매에서 우선 면제 한도액을 정한 겁니다. 두 가지 역할은 똑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게 이제 저당권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얘가 제일 쉽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 돼요. 자, 328조 저당권 효력은 저당 부동산의 부합물과 종물 속에 종된 권리 포함시켜줍니다. 여기다 미친다. 원칙 다 미칩니다. 그러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이 둘이 정했다. 그러니까 합의 약정이에요. 설정이 뭐다? 합의 약정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안 미친다 해서 원래는 미치는데 당사자 약정으로 안 미치게 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법조문은 임의 규정입니다. 자, 근데 원래는 미치잖아요. 근데 안 미치게 약정하면 제3자가 모르겠죠? 따라서 그 약정을 등기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요띠입니다.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말이죠.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됐는데 그 부동산에 뭐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가 나왔다. 그럼 다 한 몸이죠. 다 내 한 몸이에요. 즉 이게 내 몸이 60kg인데 20kg 쪘어요. 그럼 내 배 맞잖아. 4살. 그럼 거기까지 저당권이 다 미친다. 시간선을 따지지 않아요. 저당권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 나왔지 시간적으로. 그래도 다 미친다. 다 미친다. 이것도 작년에 시험에 나왔죠. 설정 전후를 따지지 않는다. 자, 예를 들어서 60kg일 때 내가 암 걸려서 암 걸리고 20kg 쪘네 20kg. 그러면 찐 살에 암세포 다 파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설정 전후를 따지지 않는다. 꼭 기억하세요. 그럼 자, 예를 들어봅니다. 이해가 시험이 잘 나와요. 1층짜리 건물을 신축하고 저당권이 나오는데 갑이 2층을 중축했습니다. 그럼 2층은 기존 건물 1층과 동일성이 있다면 2층만 구분해서 등기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1층과 동일성이 없다. 그러면 부합된 거죠. 내 똥배가 나온 거예요. 그럼 내 배 맞잖아요.
저당권이 다 미친다. 부하물이 다 미친다. 근데 저당권자가 건물을 경매했어요. 근데 만약에 2층 부분이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더라도 경락인은 2층까지 다 취득합니다. 왜 그래요? 저당권이 다 미쳤으니까. 똥배만 잘라 버릴 수 없잖아요. 다 취득합니다. 그 다음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데 갑토지를 을이 빌립니다. 지상권이나 임차권 취득해서 을이 지상에 건물을 지어요. 근데 이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타인 토지 있는 건물이라 이 종된 권리 필요하거든요. 그럼 저당권은 종된 권리에 이거 다 미친다.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자가 건물을 경매 청구해서 경락인이 나오면 경락인은 건물 플러스 뭐까지 미쳤잖아요. 종된 권리까지 다 취득합니다. 그래서 지상권, 임차권 다 경락인이 취득한다. 그 다음 많이 나온 게 아파트 전유 부분 1001호가 있으면 종된 권리 대지사용권이거든요. 그럼 1001호에 저당 설정하면 그 저당권은 종된 권리 다 미친다 해서 이 종된 권리 얘들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절대 틀리면 안 돼,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 맞으면 한 문제 맞잖아요, 한 문제. 그럼 나머지 틀려도 목표 달성했잖아요, 한 문제. 그러니까 항상 시험에 자주 나오고 쉬운 거 위주로 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찾아서 공부할 필요 없어요. 어려운 건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항상 쉬운 걸 실수하지 않게 연습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초등학교 효력범위에서 이제 과실이 나오는데 아까 원래 과실에 안 미친다. 근데 압류 후부터 미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으니까 원래 과실의 효력이 안 미쳐요. 근데 언제부터? 압류 후부터 미친다. 그럼 과실은 천연과실, 법정과실 포함되죠. 법정과실 차임채권. 그래서 압류 후에는 차임채권에 미친다. 원래는 미치지 않는단 말이죠. 잘 비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괄경매가 작년에 시험에 나왔죠. 자, 일괄경매 청구란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을 때 인정됩니다. 즉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건물이 철거될 수 있거든요. 그때 철거를 막기 위해서 일괄경매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면 이거 인정 안 돼요. 언제 써먹는다? 법정지상권 인정되지 않을 때 이게 나오는 겁니다. 법정 확인해 볼까요? 자, 법정 잘 보세요. 자, 빨간색. 토지 저당권 후 건물 축조. 다시. 토지 저당권 후 건물 축조. 그러면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건물 없는 나대지죠. 그럼 지금까지 결론이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철거될까봐 인정되었죠.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뭐까지? 그 건물에까지 경매할 수 있다. 이게 일괄경매입니다. 그러나 그 건물 경매대가에서 우선 면제권 없어요. 저당권이 토지만 있고 건물이 없으니까 건물 대가에서는 우선 면제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갑토지에 저당권 을이 나와요. 그럼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는다죠. 근데 갑이 건물 신축했는데 자, A가 돈을 못 받아서 저당 목적물인 토지를 경매해서 을이 경락받습니다. 지상에 각 건물이 있죠.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 건물은 철거될 수 있어요. 그럼 철거하면 아깝잖아요. 잘 보세요. 그래서 건물에 저당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도 이 건물까지 경매할 수 있다. 이게 일괄경매입니다. 그럼 건물까지 경매하면 그때는 토지 건물을 동일인에게 경락을 시켜줘요. 그래 내가 내 건물 철거하지 않겠죠. 단 건물에 저당권이 없으니까 이 건물 대가에서는 우선 면제권 없다. 토지 대가에서만 우선 면제 받습니다. 그럼 혹시 저당권자가 돈을 다 못 받을지 모르니까 일괄경매 신청할 의무가 없어요. 저당권자는 토지 경매만 신청해서 건물을 없애버릴 수도 있고 일괄경매 신청해서 건물을 살려드릴 수도 있다. 이걸 저당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의무가 없다. 자, 이처럼 건물에 저당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저당권도 없는 그 건물까지 경매하려면 이 빚쟁이 설정자 소유 건물이어야 가능합니다. 누구 소유? 설정자 소유. 따라서 갑이 처음에 건물 신축하면 설정자 소유라 일괄경매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만약에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이제는 설정자 소유 아니죠? 이제는 할 수 없다. 반대로 나대지를
제3자가 용의권 취득에서 건물 지어요. 용의권 취득에서. 그럼 현재 설정자 소유가 아니죠? 그럼 못한다. 근데 이걸 나중에 설정자가 소유권 취득하게 되면 이제는 설정자라 입대할 수 있다. 그래서 누구 소유? 설정자 소유만 가능하고 제3자는 안 된다. 이게 작년 시험 나온 거죠. 그럼 자 정리하면 누구 소유? 설정자 소유해야 돼요. 제3자는 일감이 못합니다. 그 다음에 선택사항이다. 의무가 없다. 그리고 건물에 저당권이 없으니까 건물에서는 못 받는다. 건물에서는 우선면제 못 받는다. 그러니까 의무가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해마다 시험에 나오는데 이건 뭐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이건 무조건 실생활 알아야 됩니다. 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완전히 달라요. 대항력이란 소유자가 바뀔 때 나옵니다. 그래서 신소유자, 매수인, 경락인은 제3자예요. 제3자에게 주장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대항력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주장하는 권리입니다. 근데 우선 변제는 경매에서만 나와요. 경매에서 돈 받는 순서입니다. 아까 외웠잖아요. 배당 순서. 배당 순서 경매, 채당, 우, 임금공채. 그게 끝이에요. 우선 변제. 다시 아까 외웠잖아요. 경비, 채당, 우, 임금공채. 그 순서입니다. 이제 끝. 그래서 이제 우리는 대항력을 공부합니다. 그럼 먼저 대항력은 물권은 원래 있고 채권은 원칙 없죠. 예외적 될 수가 있죠. 그럼 대항력을 갖춰야 할 시기가 있고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럼 자 대항력이란 경매에서만 나온 거 아니에요. 소유자만 바뀌면 나와요. 매매, 증여, 경매 등등 다 나옵니다. 소유권이 매매 등 법률행위로 바뀔 때와 경매로 바뀔 때 나눕니다. 그럼 매매로 소유에 바뀌면 이땐 저당권을 보는 게 아닙니다. 저당권이 있든 없든 간에 매수인 즉 양수인 등기보다 대항력이 빨랐는가 보는 겁니다. 여기서는 저당권을 보지 않고 매수인 등기와 대항력 뭐가 빨랐는가. 경매에서 최선순위 저당권 즉 말소기증을 보는 거죠. 여기서는 최선순위 저당권 등보다 대항력이 더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르고 아무튼 시험에 꼭 나옵니다. 자, 그럼 경매는 무조건 말소기증 권리. 자, 그럼 부동산을 경락인이 경락을 받아요. 그럼 경락인이 그 부동산에서 인수 책임지는 권리가 있고 책임지지 않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걸 결정하는 게 말소기증 권리입니다.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말소기증 권리는 경매 신청한 저당권이 아닙니다. 그 부동산의 최선순위예요. 최선순위, 저당권저당, 압류가압류, 담보가등기. 이들 중에 날짜가 제일 빠른 게 말소기증 권리입니다. 그럼 얘들은 다 돈 받는 게 주 목적이잖아요. 돈이 주 목적이 아니라 사용수익이 목적인 것들. 얘들은 다 용의권이라 사용수익이 주 목적이죠. 근데 만약에 얘들이 말소 기준보다 더 아래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경매에 나오면 말소 기준 권리는 다 소멸합니다. 다 소멸해요. 그리고 그 밑에 다 데리고 소멸한다. 그럼 뭐만 살아남았죠? 얘만 살아남았죠. 그래서 얘들은 경락인에게 끝까지 대항할 수 있고 경락인이 인수하는 겁니다. 근데 빨간색 지워진 애들은 경락인이 아무 책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매는 간단합니다. 최선순위 근저당 정해서 그 밑으로 다 주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말소 기준보다 시간이 늦더라도 항상 살아남아서 경락인이 항상 인수하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가 분유법 외웠죠? 이렇게 분유법 외웠습니다. 따라서 이 상태로 부동산이 경매가 나오면 뭐가 살아남아요? 이 파란색과 이 분유법 파란색 이들만 살아남고 나머지 모두는 소멸한다. 그게 항상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순위 저당권 밑으로 다 지우면 돼요. 위에 있는 것도 살아남았죠? 그리고 분유법 살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권리분석 끝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갑부동산에 근저당권 을이 있어요. 이 순위로 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을이 있다. 그럼 이 을은 누구랑 계약했죠? 이 을들은 갑과 계약했죠. 그리고 저당권 B가 나오는데 여기서 네 번째로 매매로 병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럼 이 을들은 갑과 계약했는데 소유자가 바뀌었죠? 그럼 병이 을에게 너희들 다 나가 그래요. 그럼 얘들 쫓겨납니까? 안 쫓겨납니까?
그럼 대항력 있으면 안 쫓겨나죠. 대항력 없으면 쫓겨납니다. 그럼 얘들은 갑과 매진 계약을 병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매매니까 뭘 본다? 매매는 저당권 보지 않는다 했어요. 시간순. 얘가 2번이고 얘가 4번이라 시간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 을들은 갑과 매진 계약을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쫓겨나요. 안 쫓겨난다. 그리고 얘 나갈 때 나중에 전세금 병한테 받아요. 얘 나갈 때 보증금 누구한테 받아요? 병한테 받습니다. 이 갑과 매진 계약을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럼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은 양수인 병이 갑주의를 승계한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병을 대입해요. 그럼 병과 이 을들이 계약 맺은 것처럼 병이 똑같이 책임지는 게 을은 병한테 대항할 수 있다. 병은 갑주의를 승계한다 그 말입니다. 안 쫓겨난다. 근데 만약에 이제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합니다. 그럼 병이 경락인이죠. 경락인이 나가 그랬어요. 그럼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이제 경매는 항상 최선순위 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라 그 밑으로 소멸한다, 소멸한다. 그럼 대항력 있다가 소멸했네요. 그래서 을은평한테 대항할 수 없다. 나가 그러면 다 쫓겨난다. 그럼 을이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은 양수인 평은 갑주의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승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 매매가 되면 안 쫓겨나는데 경매가 되면 쫓겨나는 겁니다. 이렇게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르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집 270페이지. 문제는 미리 다 풀어오셨죠? 자, 270페이지. 28번 봅니다. 자, 28번. 저당권 객체가 될 수 없는 겁니까? 자, 그럼 기억 지역권 될 수 없죠. 그럼 밑에 1, 2, 3, 4, 5에서 1번과 2번에 거기만 기억이 있네? 그게 정답이죠. 다음 니은 등기된 임목 등기에 있으니까 될 수 있죠. 그러죠? 그 다음에 디귿 전세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정답이 이미 2번 나왔네. 2번. 리을 지상권 될 수 있죠. 미음 공유지분은 부동산에 관한 거라 될 수 있고, 비읍 일필도지사 일부 동그라미 일부는 될 수 없죠. 소유권과 저당권은 부동산 전부에만 나와요. 일부 X. 밑에 시옷은 민법이 아니라 다른 법이 될 수 있고, 이응 명인마법 동그라미 명인마법은 등기가 아니라 될 수 없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확합니다. 자, 29번. 저당권 설명 틀린 겁니까? 1번, 2번 두 개 묶어요. 1번. 채권자인 제3자 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는 특별한 사정 있는 한 무효 맞죠? 엄마 밑에 자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2번은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사이에 합의 동그라미. 그럼 합의로 입양할 수 있다 그랬죠? 합의가 있고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기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제3자 명의도 가능하다. 입양할 수 있다. 3번 저당권이 물권이잖아요. 3번 저당권 설정행위는 물권행위 또는 처분행위 맞아요. 처분행위므로 처분 권리 또는 권한 가진 자만 가능합니다. 4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당권 이전을 부기등기하는 방법으로 무효인 저당권 등기를 다른 채권자를 위한 담보로 유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무효등기 유용은 제3자가 안 나오면 가능하죠.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안 나오면 가능하다. 5번 저당권 등기가 원인 없이 자 불법말 수 동그라미. 그럼 두 글자로 뭐였죠? 유효. 두 글자로 뭐다? 유효. 그럼 제일 끝에 소멸한다 틀렸잖아요. 말소 자체가 잘못된 거라 등기는 유효. 살아있네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30번. 다음 저당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거. 그럼 이건 1번 드릴 게 아니라 물권적 반환 청구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냥 답이 3번. 반환 청구권 동그라미 3번. 이건 작년에 시험에 나왔죠. 점유하지 않으니까 반환 청구 없다. 답이 바로 3번입니다. 넘어갑니다. 31번. 31번은 저당권 성립에 관한 타당한 겁니까? 자, 기억에서 저당권 설정 행위는 처분행위가 아니라 틀렸죠? 처분행위이다. 그리고 의무부담행위 아니다. 그 다음 처분 권한을 요한다. 완전히 다 틀렸죠?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고칠 수가 없습니다. 기억은 틀렸으니까 1, 2, 3, 4, 5에서
기억 있는 거 다 지워요. 그럼 정답은 2번, 4번 둘 중에 하나로 줄어듭니다. 줄어들죠? 근데 2번, 4번은 니은과 리을이 겹치죠. 그러잖아요. 그럼 디귿, 미음 둘 중에 하나는 설마 내가 알겠죠, 설마. 그럼 자, 디귿. 채무자 아닌 제3자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물상보증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답이 4번 나왔습니다. 4번. 그럼 연습이라 자 2번 니은 장래 발생할 채권 또는 조건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도 가능하죠. 뭐 근저당도 가능하고 니은 맞았어요. 리을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 맞았죠. 무효. 엄마 밑에 자식이 해야 되니까. 근데 미음 아까 했죠. 미음. 저당권자와 채권자는 일치함이 원칙이나 그러니까 사선 맞죠? 엄마 밑에 자식이 있어야 돼요. 네,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의 저당권도 특별한 사정 합의가 있으면 유효 가능하죠? 예, 정답이 4번이 됩니다. 다음 오른쪽 33번 오세요. 예, 저당권 물상대에 옳은 겁니까? 1번 대유할 물건이 제3자 동그라미 제3자의 압류된 경우에도 물상대의성이 인정된다죠. 없다가 틀렸네요. 누구나 압류하면 된다. 2번 전세권을 저당권 목적으로 한 경우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의권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 틀렸죠. 인정된다. 된다. 아까 했습니다. 자, 3번 저당권 설정자에게 대유할 물건이 동그라미 쳐요. 인도된 후 동그라미 인도된 후 저당권자가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에는 물상대의권 행사할 수 없다. 인도되기 전에 압류하라 했죠. 정답은 4번 쉬운 데 있네요.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 소실로 인하여 저당 설정자가 취득한 화재 보험금 청구권 물상대의 가능하죠?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 가능하죠? 가치역 변형물. 답이 4번. 5번은 둘째 줄에 협의취득 동그라미. 협의취득을 두 글자로 매매. 그 매매는 물상대 X. 그래서 매매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 동그라미. 그 보상금은 실질이 매매대금. 매매대금에 물상대 행사할 수 있다가 틀렸죠. 없다. 예,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잠깐 7번 보세요. 한 가지 붙여 넘어갑니다. 자, 이제 무효등기 말을 소총고 있는데 이 같은 말이 진정명의 회복이죠? 같은 말입니다. 이 둘 다 물권 요청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멸치, 기억나세요? 멸치가 뭐였죠? 멸치가 뭐예요? 자, 보세요. 여기 무효등기 말소 청구 미음 치읓 물청 미음 치읓 그래 이었죠? 말소 청구 물청 미음 치읓 외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부동산에 근저당권 을이 있는데 소유자가 병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 채권액이 다 변제가 됐다. 그럼 이거 말소해야겠죠. 그럼 병이 현재 물권자라 병이 말소 청구할 수 있죠? 이건 물청 맞아요. 미음 치읓 멸치. 그러면 갑은 현재 물권자 아니지만 갑도 말소 청구할 수 있죠. 대신 갑은 현재 물권자 아니지만 을과 근저당 계약 당사자, 근저당 계약 당사로서 말소 청구할 수 있는 이게 유일한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전 소유자가 말소하는 것만 채청이에요. 이걸 제외한 모든 말소 청구는 다 물청입니다. 다시 종전 소유자가 말소하는 거 빼고 그거 빼고 나머지 모든 말소 청구는 물청이라고 멸칙을 외웠어요. 다시 문제로 오세요. 이제 자 34번 문제로입니다. 자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자에게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거 그랬습니까? 기억 저당권 목적물인 건물이 중축되어 중축 부분이 독립적 효용이 없다. 이게 부합됐다. 그러니까 저당권이 미치죠. 부합됐으니까. 기억은 정답. 니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 임차인이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다음 동그라미 토지 임차권 동그라미 종된 권리 미친다. 기억 니은 다 정답이죠. 그럼 1, 2, 3, 4, 5에서 기억 니은 있는 건 3번과 5번으로 좁혀집니다. 3번, 5번이 정답이겠죠? 그럼 디귿은 자 구분 소유 전유 부분에 관해서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유 부분 소유자가 취득하여 전유 부분과 일치가 된 동그라미 쳐요.
대지 사용권 동그라미. 아까 종대 권리 된다. 정답은 5번 나왔습니다. 자, 리을 토지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제3자가 권한 없이 동그라미, 뒤에 수목 동그라미. 수목은 권한이 없으면 토지에 부합됩니다. 부합되니까 토지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그 다음 미음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에 수취한 차임채권 동그라미, 이게 과실. 과실에는 원래 미치지 않죠. 언제부터 미친다? 압류 후부터. 근데 압류 후란 말이 없으니까 미치지 않습니다. 정답은 미음을 제외한 5번이 확실합니다. 그 밑에 35번 보세요.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저당권 효력이 부합물과 중물에 미친다는 규정은 강행 규정 틀렸고 아까 임의 규정. 2번 건물의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의 부합 동그라미 부합되었으나 기존 건물의 경매 1차에서 그 증축 부분이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더라도 경락인은 그 부합된 증축 부분 소유권을 다 취득한다. 왜 취득해요? 저당권이 미쳤으니까. 3번 구분 건물 전유 부분에 대해서만 설정된 저당권 효력은 대지 사용권 동그라미까지 다 아까 미친다 그랬죠. 오른쪽 페이지 4번 건물에 대한 동그라미 쳐요. 저당권이 실행 동그라미 경매. 경매는 법률 규정이라 등기 없이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그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경락인은 건물 소유를 위한 법정 재산권도 동그라미 쳐요. 등기 없이 동그라미 맞았습니다. 경매라 등기 없이. 답이 4번이죠. 5번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 목적물로부터 그 다음 저당권 설정 이후 틀렸죠. 저당권 설정이 아니라 압류 이후죠. 뭐 이후? 압류 이후. 이후는 맞았지만 앞부분 저당권이 아니라 압류 이후입니다. 압류 이후 수취한 과실이 미칠 수 있죠. 예, 옳은 건 4번입니다. 36번 저당권 피담보증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 거. 그럼 아까 이었죠. 우리나라 원투유의 최순실이 있었다. 원투유의 최순실. 기억은 원 맞죠. 니은 위, 원투 위 맞죠. 디귿은 저당권 최순실 실 맞죠. 실 맞았죠. 그러니까 이미 정답은 3번 나왔죠. 3번. 리을은 저당 목적물 하자 이런 거 없어요. 없다. 미음 원본 이행일 경과한 후 1년분 이건 맞았죠. 비읍 저당 목적물 보존을 위해 치른 비용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아까 외웠잖아요. 원투 위의 최순실에서 정답이 3번임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면 38번 오세요. 38번. 자, X 건물에 대해서 동그라미 쳐요. 1순위 저당권 동그라미, 2순위 대 전세권 동그라미, 3순위 대 저당권 동그라미. 그럼 여기 똑같죠? 저당권, 전세권, 저당권. 다시 저당권, 전세권, 저당권. 그러면 소멸한다. 쫓겨난다. 설정되어 있는데 3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항상 경매는 이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합니다. 그래도 1번이 말소 기준 원리라 다 쫓겨난다. 아까 애들 제3취득자. 그럼 자 어떻게 되는가 물어봤죠? 그럼 그냥 답이 4번입니다. 전세권 소멸하죠? 소멸하죠. 그리고 2순위로 우선 면제 받는다. 자 저당권도 우선 면제권 있고 전세권도 우선 면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면제는 얘가 1순위, 얘가 2순위, 얘가 3순위 해서 맞았죠. 정답은 바로 4번입니다. 39번 기출문제. 39번은 자 X건물의 값은 동그라미 쳐요. 1번 저당권 동그라미 취득하였고 이어서 우리 다시 전세권 동그라미 취득하였다. 그 후평이 2번 다음 저당권 동그라미 취득하였고 여기네요. 이게 저당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식으로 꼭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도 절대 형태도 안 바뀌어요. 왼쪽에 있는 38번이나 39번 똑같잖아요. 항상 이렇게 저당권, 용의권, 저당권 소멸한다. 근데 뭐만 살아남아요? 분유법, 분묘기지권, 유치권, 법정상권. 다시 취득하였고 두 번째 줄이죠.
경매 신청 전에 X건물 지붕을 수령한 정의 현재 자 유치권 동그라미 그럼 유치권만 살아남네. 그러죠? 다 소멸하고 뭐만? 유치권만 살아남다. 그럼 옳은 겁니까? 그럼 그냥 답이 3번이에요. 병경매 신청으로 무가 X건물 매수하면 정의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 소멸 정확히 맞았죠. 답이 3번. 분유권만 살아남다. 자 40번. 하나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과 용의권 관계입니까? 그럼 또 이런 거 나오겠네요. 용의권이 어디가 있는가? 그럼 1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상권이 설정. 그럼 여기네요. 뻔하네요. 저당권, 지상권. 그럼 소멸한다. 지상권이 설정되고 그 후 2번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2번 저당권 실행으로 목적물이 매각되면 지상권 소멸한다죠. 하지 않는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바로 1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마다 꼭 시험에 나오는 거. 1번이 정확히 정답이죠. 그럼 밑에 읽을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걸 정확히 모르니까 또 밑에 읽어봐요 또. 자 2번.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되면 살아남아요. 다시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먼저 살아남아요. 설정된 경우 저당권 실행 시 전세권자가 계약액을 포기하고 배당 요구하면 전세권은 목적물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살아남는데 전세권자가 나가고 싶다. 그래서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면 돈 받고 나간단 말이죠. 그럼 그때는 예외적 소멸한다. 3번 지상권이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경우 그러면 살아남죠.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1, 2, 3이 다 여기에 가는 것이고 다음 4번, 5번 두 개 묶어요. 4번, 5번이 제3취득자 4번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후에 설정된 경우 그 뒤에 전세권자 동그라미 걔가 제3취득자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유익비를 지출하였다면 전세권자는 목적물 매각대금에서 그 비용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 아까 이게 367조 했습니다. 여기죠? 327조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 했어요. 다음 5번 지상권이 저당권보다 후에 설정된 경우 다시 그 뒤에 지상권자 동그라미 걔가 제3취득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토지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 소멸을 청구할 수. 이게 아까 이죠? 대의 변제하고 저당 소멸 청구할 수 있다가 364조. 이게 364조입니다. 아무튼 정답 1번입니다. 그 다음 자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 법정지상권은 지난번에 다 했습니다. 지난주에 다 했어요. 법정지상권.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 281페이지 오세요. 지난주에 다 했으니까 체크돼 있잖아요 다. 자 281페이지 이제 45번 있습니까? 자 저당권자 일괄경매 청구 설명 옳은 겁니까? 1번 나대지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설정자가 건물 신축하여 동일인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들렸죠? 동일인 이해야 돼요. 이렇게 여기처럼 이 동일인 소유 이해야 된다. 동일인 소유 이어야 된다. 아니라 틀렸어요. 그 다음 아랫줄 저당권이 설정된 당시 이미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틀렸죠. 설정 당시에 건물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법정지상권 인정되거든요. 그럼 법정지상권 인정되면 일괄경매 청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1번은 완전히 틀렸다. 1번 어떻게 손볼 수가 없어요. 1번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2번 저당 설정자가 저당권 설정한 후 신축한 건물을 제3자 동그라미 양도 동그라미. 그럼 여기죠? 신축자가 갑이지만 양도하면 3자 양도하면 X. 그래서 자 저당권자는 일괄경매 청구할 수 있다가 틀렸습니다. 없다. 3번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용의권 설정받은 자가 신축한 건물이라도 저당권 그 뒤에 설정자 동그라미 아랫줄에 소유권 동그라미. 그럼 여기죠? 용의권자가 신축이더라도 이제 설정자가 소유권 해석하면 할 수 있다. 제일 끝에 부인된다 틀렸죠? 인정된다. 4번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 매각대금 전부에 대하여도 우선면제 받을 수 없고 토지 매각대금에서만 우선면제 받을 수 맞았죠?
건물은 못 받는다 맞았잖아요. 답이 4번. 그리고 5번 X. 5번 X. 우리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5번 X. 몰라도 됩니다. 5번은. 넘어갑니다. 그 다음 46번. 자, 사례 문제네요. 46번. 갑은 작년 문제입니다. 동그라미 쳐요. 을소유 X 토지 동그라미.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럼 누가 저당권자입니까? 갑. 누가 설정자예요? 설정자는 소유자 을이 설정자. 그 다음 X토지에 Y건물이 존재할 때 갑, 저당권자 갑이 X토지와 Y건물에 대해 자 일가을김의 동그라미 일가을김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그랬나요? 그럼 일가을김에 누구 소유? 설정자. 여기는 을이죠. 을. 거기가 을이죠. 을토지니까 을소유. 을소유입니다. 을소유. 거기는 을이니까. 그리고 일가을림에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때는 인정을 필요 없다 그랬죠.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을 때 인정됩니다. 자, 기억. 갑이 저당권을 취득하기 전 이미 X건물 위에 을이 Y건물이 존재했다. 그럼 이미 건물이 존재하니까 이때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됩니다. 인정되니까 일가일경매 할 필요 없다. 기억은 틀렸어요. 니은 갑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을 동그라미 을이 X토지에 Y건물을 축조하여 자 소유 동그라미 맞았네요. 여기가 을이니까 을이 소유 맞았죠? 할 수 있다. 디귿 갑이 저당 취득한 후 병이 X토지에 지상권이 용의권을 취득하여 Y건물을 축조하고 그다음 을 동그라미 을이 그 건물의 자 소유권 동그라미 그럼 여기죠. 병이 용의권자가 신축했지만 을이 소유권 취득하면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억을 빼고 니은 디귿이 정답이네요. 답이 3번. 아니 4번입니다. 다음 47번. 저당물 제3취득자 설명 옳지 못한 겁니까? 기억 저당물 소유권 취득한 제3자도 경매 절차에서 경락인 될 수 있다 그랬죠. 니은 저당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 전세권자는 그 담보된 채권만 변제하면 된다 그랬죠. 다 맞았습니다. 디귿 제3취득자가 저당 목적물에 필요비 유익비를 제출한 경우 저당권보다 후순위 틀렸죠. 선순위 경비 채당우니까 선순위죠. 선순위. 정답은 벌써 3번 남았네요. 다음 리을은 누구죠? 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인이 저당 목적물에 필요비를 제출한 경우 저당 목적물 매각 대금에서 우선상환 받을 수 없다. 맞습니다. 맞아요. 물상보증이 아니라 디귿처럼 아까 제3취득자 비용이었죠. 경비가 아까 제3취득자. 자, 물상보증이 X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중개법이 나왔다고 말했어요. 미음 저당 목적물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 아니라고 다 했습니다. 지금 1교시 지금 이미 다 한 거 이거. 1교시 다 했어 지금. 안 들었다고요? 잠깐 그 시간에 준 거예요 여러분. 잠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확실합니다. 그 다음 자 285페이지 와보세요. 285페이지. 자 51번. 저당무 설명 틀린 겁니까? 1번 가로쳐요. 자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걸어. 그럼 엄마랑 분리하여 저당권만 자식만 양도할 수 없다. 맞았습니다. 2번 일부 동그라미 일부의 저당 설정할 수 없죠. 3번 공유지분 동그라미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4번 저당물 멸실을 인하여 받은 금전이 저당물 소유자가 설정자에게 동그라미 칩니다. 지급되기 전 동그라미 맞았어요. 지급되기 전이라 물상대할 수 있다. 리을 저당권 양도에 필요한 물권적 합의는 당사자만 있으면 되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채무자 아니 빚쟁이 동의해야 돼요. 빚쟁이 말이 안 되죠. 물상보증인 말이 안 되죠. 당사자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사이가 있어야 한다가 틀렸습니다. 빚쟁이 동의 필요 없어요. 정답이 5번입니다. 다음 52번. 저당권 설명 틀린 겁니까? 1번. 저당권자는 목적물 동그라미 쳐요. 반환 청구권 동그라미 갖지 않는다. 2번 저당 부동산의 종물 동그라미. 종물에는 저당권 여력이 미치지 않는다 틀렸죠? 원칙 미친다. 3번
원분 반환이 2년간 지체된 경우, 다음 채무자 동그라미. 채무자는 원금 및 지연매 상금 전부 동그라미 맞았어요. 채무자는 전부를 변제해야 되죠. 4번 저당권은 가로쳐 보세요.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괄호. 그 엄마랑 분리해서 다른 채권 담보하지 못한다 그랬죠. 5번은 둘째 줄에 협의취득 동그라미. 협의취득 두 글자로 매매. 물상대할 수 없다 그랬죠. 제일 끝에 물상대할 수 없다 해서 맞았습니다. 다음 넘어가면 자 53번. 자 저당권 설명 옳지 않은 겁니까? 자 1번의 거. 자 2번. 저당권자가 물상대하기 위해서 반드시 저당권자 자신이 가치역 변형물을 압류해야 한다 틀렸죠. 압류는 누가 해도 상관없다. 정답이 2번이네요. 3번 저당권 여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동그라미 쳐요. 압류 이유 동그라미. 압류 이유 저당 설정자의 저당 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 동그라미. 차임채권이 과실에도 미친다. 4번 가로쳐 보세요.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전세권 취득한 제3자 괄호. 얘가 제3취득자. 제3취득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죠. 364조. 5번 저당권은 가로쳐요.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괄호. 엄마랑 분리해서 타인에게 양도 안 되죠.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 담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이미 2번 나왔습니다. 54번 저당권 설명 옳지 않은 겁니까? 1번 저당 설정자는 가로쳐요. 현재 저당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라면 괄호. 피담보 채무가 소멸하면 저당권 말소 청구할 수 있는가? 있죠. 없다가 틀렸죠. 아까 여기. 현재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종전 소유자도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게 유일한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했잖아 이게. 그래서 X. 1번이 바로 답이네요. 뭐 나머지 다 있고 자 오른쪽 페이지. 오른쪽에 5번은 X 쳐버리고 나머지 다 공부합니다. 5번만 X. 그 다음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10분 쉬고 다시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10분 쉬고 저당권 문제 풀고 이제 근저당 넘어갑니다. 10분 쉬겠습니다.